그날 밤 얼마나 놀라서 달려갔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는 말에 바로 형님 댁으로 갔죠. 숨이 턱까지 차서 도착했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계신다니까. 동서,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몇 시긴요. 형님이 배부르고 밥 먹고 과일 먹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동서, 대체 왜 그래? 우리가 어머니 모셨잖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든 고아원에 보내든 그건 우리 마음 아니야? 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 사고로 의식이 없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서, 어머니가 우리 신랑만 편애한다고 섭섭해했잖아. 그럼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우리가 알아서 갖다 버렸잖아. 복수. 복수라고 생각해. 그러게 말이야. 재수 씨, 뭘 그렇게 유난히해요? 그런다고 엄마가 그만 말아줘요? 남편이 사고로 의식이 없는 것도 기가 찬데 그 사이에 아주버니 부부가 사고를 친 거예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갖다 버린 거죠. 오직 큰아들밖에 모르던 어머니를 그 아들이 갖다 버렸더라고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이유나 좀 합시다. 재수 씨, 진정해요. 진짜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러는 거죠? 대체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냐고요? 순간 아주버니와 형님이 과일 먹던 포크를 탁 하고 내려놓더라고요. 돈 없대?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돈 없다고. 100억 자산가? 완전 사기꾼이었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사기꾼은 좀... 그게 사기꾼이지 뭐. 땡전 한 푼 없대. 정말이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고요? 없대. 정말 없대. 그때 아주버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재주씨,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나랑 같이 가요. 어머니 계신 곳이요? 그래요. 근데 약속 하나만 하세요. 우리는 절대 다시는 안 모십니다. 가서 모시고 살든 말든 그건 재수씨가 알아서 하세요. 당신도 참. 서방님도 의식 없는 마당에 동서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 살 이유도 없지. 궁금하다고 전화리니까 그냥 데리고나 가줘. 나 쉬고 있을게.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요양원으로 가는 내내 저랑 아주버니는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허겁지겁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호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인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니, 둘째야.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였죠. 뒤따라 들어온 아주버니가 시어머니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엄마, 그 많던 돈 어디다 빼돌렸어? 없어. 요양원에 버려지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이제라도 제대로 말해. 재수씨 덕분에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야.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어요. 네 신랑은? 내 아들은? 아직이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얼른 깨어나야 할 텐데. 어머니, 그냥 아주버니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가 어디다 헛돈 쓰실 분도 아니고. 아가, 너는 좀 어떠니? 네 마음은 좀 어때? 네? 기운내야 한다. 네가 기운내야 네 남편이 살아난다. 응?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버려지고도 의식이 없는 둘째 아들 걱정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럼 진즉에 좀 잘해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엄마 사랑을 얼마나 목말라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상견례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 우리 상견례인데 시어머니는 내내 반찬을 아주버니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어요. 보다 못한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였죠. 남편도 민망해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주는 반찬을 날름 받아먹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늘 남편 밥 위에 반찬을 얹어줘요. 우리 엄마가 당부하더라고요. 네 신랑 밥그릇 위에 반찬 좀 자주 올려줘. 어? 자기 형 밥그릇에 엄마가 반찬 올려줄 때마다 그걸 빤히 보고 있더라. 그랬어? 혹시 네 남편은 주워온 아들이래?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랬어. 사실 나도 물어봤거든. 자기도 하도 엄마가 형만 예뻐하니까 20살 넘어서 몰래 친자 검사도 해봤대. 친자로 나오더래. 그럼 뭐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거 아니야? 남편 말이 그렇다고 어머니가 뭘 못되게 하시는 건 아니래. 그냥 아주버니만 챙기신대. 기가 차서 정말. 그렇다고 우리 애들 상견례에서 큰아들 밥에만 반찬을 착착 얹어주는 게 말이 돼?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늘 똑같으셨죠. 명절에도 오직 큰아들만 챙기셨어요. 우리 장남 좋아하는 거 많이 했어. 많이 먹어. 엄마도 참. 이제 재수 씨도 들어왔는데 너무 저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장남 챙기는데 누가 뭐라고 해. 둘째 너 혹시 섭섭하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으시길래 그랬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신랑은 제가 챙기니까요. 그러면서 보란 듯이 우리 신랑 밥 위에 반찬을 척 얹어줬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다시 자기 장남 먹이는 데만 신경을 쓰셨어요. 시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형님도 콧대가 아주 높았죠. 동서, 알지? 우리 어머니 100억 자산 간 거. 시집 오고 알았어요. 거짓말. 무슨 시집 오고 알아? 전부터 알았던 거 아니고? 우리 신랑은 그런 말 아예 안 하던데요? 하긴 어머니가 그 재산을 누구 주시겠어. 서방님도 기대가 없으니 언급도 안 했나 보다. 누굴 주시다뇨. 아들이 둘이면 둘이 똑같이. 동서. 이제 동서도 확실히 알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장남밖에 모르셔. 재산이라고 뭐 다르겠어? 보니까 서방님이 별 기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나중에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 형님은 툭하면 시어머니의 100억 자산이 자기 부부의 것인 것 마냥 굴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설마 그러시기에 할까? 형수님 희망사항이겠지. 근데 어머니는 언제부터 재산이 그렇게 많았어? 우리 외가에서 상속받은 재산일걸? 어머, 그럼 자기 외가가 부잣집이었어? 돈이 꽤 있었던 것 같아. 형제가 셋이라 똑같이 나눴다는데도 엄마한테 100억이 생긴 거 보면. 그렇구나. 어머니가 워낙에 아주버니만 좋아하시니까 난 어머님이랑 친해질 기회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섭섭해? 아니, 뭐. 솔직히 시어머니랑 친하게 안 지내도 그만이겠지만 진짜 형님 말대로 당신이 외면당할까 봐. 나 이미 외면당했는데? 아니, 유산 상속에서 말이야. 지금껏 그렇게 외면당했으면
유산이라도 똑같이 받아야지. 근데 형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 엄마가 형 좋아하는 걸 보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올 것 같기도 해. 그래도 나 사랑해 줄 거야? 아, 내가 언제는 어머니 재산 보고 당신을 사랑했나? 근데 그건 진짜 싫어. 재산 못 받는 거? 음, 이건 진짜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니 편애 때문에 어머님 댁에도 가기 싫어. 어머니가 아주버니 밥그릇 위에 반찬 올릴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당신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느낀 서름으로도 충분한데. 남편은 기억에 있는 모든 순간 항상 아주버니보다 뒷순이였다고 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대우가 당연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늘 형이 입던 옷을 물려 입었고 새 옷은 늘 형만 사주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며 속이 터질 뻔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100억 자산 가면 뭐하냐고요. 아들이라고 겨우 둘인데 왜 굳이 그중 한 놈만 새 옷을 입히는 건지 그 심보가 못됐다 싶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갔는데 남편도 아주버니 가족도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랑 둘이 있으려니 할 말도 없고 괜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쑥 시어머니께서 웬 쇼핑백을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래? 이게 뭔데요? 안을 보니 값비싼 브랜드의 커플티더라고요. 형님네가 오기 전에 보여주시는 걸 보니 우리 부부한테 주시는 선물인가 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그럼 네 형님도 좋아하겠지? 네? 그런데 또 시어머니 입에서 형님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형님네가 조만간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간대. 가서 이런 거 같이 입어주면 좋잖아. 쇼핑백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옷은 딱 2벌뿐이었어요. 그 순간 그간 참았던 소름이 폭발해버렸어요. 어머니, 저희 건 없어요? 그게 좀 비싸야지. 나중에 형님네 입고 더 안 입는다고 하면 너희가 갖다 입어라. 어머니, 100억 자산가시라면서요. 아휴, 그 돈이면 내 돈인가?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지. 그러니까요. 저라면 그 돈이 있으면 적어도 자식을 차별하면서 한쪽만 뭘 사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얘. 내가 뭘 또 차별했다고? 형이잖아. 형이 먼저 크니까 형 옷 사면 자연스럽게 동생 옷도 되고 하는 거지. 지금은 둘 다 컸잖아요. 더 클 일도 없고요. 옷을 물려 입을 이유가 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어머니가 형님 부부 커플티 사셨대. 그것도 명품으로.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아주버니랑 형님이 그만 입고 싶어 하면 물려 입으래. 남편도 표정이 굳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그러셨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비싼 옷을 뭐하러 4벌이나 사. 네 형님이랑 아주버니 어차피 옷 많아서 한 번 입고 말 거야. 달라고 해. 그러면 너희들 거지. 엄마! 남편이 결국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저한테 그러시는 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저야 늘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아니, 형이랑 형수님 줄 티셔츠를 왜 이 사람한테 보여주신 건데요? 이 사람 괜히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예쁘냐고. 네 형수가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어서 좀 봐달라고 했어. 걔들은 조만간 부부 동반 모임이 있대서 그래서 산 거야. 그럼
우리 부부도 부부 동반 모임 있으면 옷 사주시게요? 너희들 갑자기 왜들 이러니? 유치하게. 유치한 건 엄마잖아요. 왜 차별해요? 왜 늘 나랑 형을 차별해서 사람을 유치하게 만드시냐고요? 형은 엄마한테 반말해도 한번 혼내시질 않았으면서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존댓말 가르치셨잖아요. 아이, 그거야. 너는 동생이고 동생으로 태어난 게 죄예요? 어머니 눈에는 끝까지 형밖에 안 보여요?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저도 결국 섭섭한 마음에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시어머니와도 아주버니 부부와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그 사고가 나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는 의식을 잃은 겁니다. 남편의 사고 소식에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러니 왜 그렇게들 심술들을 부리고 가? 지금껏 얌전하게 잘 살던 녀석이 왜 그걸 못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걸. 어머니, 지금 남편이 사고 난 게 우리 심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겠니? 그러고들 나가서는 연락도 안 받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구나.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더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연락을 다 무시했어요. 문자도 전화도 다 받지 않고 있던 어느 날 불쑥 깨달았죠.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이 넘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했나 싶고 아들 소식이 궁금하셨을 텐데 혹시 연락이 안 돼 병이 나셨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형님이 받더라고요. 형님이 왜 어머니 전화를 받으세요? 아, 어머니가 소지품을 다 두고 가셔서. 네? 어머니가 어딜 가셨는데요? 요양원? 네? 그 길로 형님 댁에 달려갔던 거예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아주버니가 돈 어디다 빼돌렸냐고 다그쳐 물어도 시어머니는 그저 우리 남편과 제 걱정만 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버니가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묻더라고요. 안 갈 거예요? 나 갈 거예요. 저 노인네 이제 속 터져서 못 보겠어요. 아주버니, 그래도 어머니가 아주버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재산 없다고 요양원에 버리는 게 말이 돼요? 글쎄, 사시던 집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아주버니께서 왜 갔는데요? 아주버니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니, 이제 뭐 동생도 아프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참에 재산 정리 좀 하자고 했죠. 네? 그런데 엄마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잠깐만요. 아주버니, 우리 남편이 의식도 없는데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셨다고요? 아니, 어차피 해야 하는 거고 애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미리 하자고 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도 연로하시고 둘째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할 거 미리 하자고 한 거죠. 얼마나 바라셨는데요? 예? 그거야 엄마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 정도만 생각하신 거면 어머니한테 돈이 얼마가 있든 아주버니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아예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행여 아예 없다고 해도요. 어머니 재산이고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어떻게 땡전 한 푼 없다는 이유로 바로 요양원에 보내느냐고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닌데. 재수씨, 갑자기 왜 이래요? 지난번에는 어머니가 우리 커플옷만 샀다고 그냥 가버리더니 우리 엄마 땡전 한 푼 없다니까요. 왜 자꾸 엄마 편을 드는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섭섭했던 건 단지 우리한테 뭘 안 사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차별이요.
어머니가 아주버니 밥에만 반찬 올려주시는 거, 아주버니한테만 옷 사주시고 우리 남편은 물려 입으라고 하신 거, 그게 우리 남편한테 상처가 되니까 싫었던 거라고요. 아니, 애가 뭐 한두 해 그렇게 산 것도 아닌데 이제와 그게 아프대요? 아, 맞다. 걔 지금 산송정이지. 아주버니. 아, 맞잖아요. 솔직히 산송정이지. 아, 이 정도로 안 깨어나는 거면 가망 없을 수도 있어요. 재수 씨도 마음 단단히 먹어요. 그게 어디 이제와 아프겠어요? 평생 아팠겠죠. 근데 티를 못 냈겠죠. 재수 씨, 그 욕심이 결국 둘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아, 왜 갑자기 남의 것을 탐내느냐고요. 지금껏 입 다물고 잘 살던 게 재수 씨 만나서 입방정 떨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아직 살아 있어요. 아, 숨만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송장이지. 그때였어요. 아주버니 얼굴로 각티슈가 날아가더라고요. 아, 엄마! 각티슈를 던진 사람은 바로 우리 시어머니셨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한테 산송장이라고 했냐? 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놈 자식. 동생도 엄마한테 공손하게 존댓말 쓰는데 끝까지 존댓말 하나를 못하지? 아, 왜? 왜 이제 와서 존댓말을 해야 하는데? 됐어. 내가 너 싹수 없는 건 애초에 알았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는 게 없길래 너는 가망이 없다 싶었어. 진즉에 포기하길 잘했지. 괜히 내 입만 낭비할 뻔했지. 아,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왜 그러겠니? 너도 미천 다 보였잖아. 내가 땡전 한 푼 없다고 하니까 바로 요양원으로 끌고 왔잖아. 오자마자 네가 한 소리가 뭐였는지 아니? 아, 내가 뭘 했는데? 여기서 제일 싼 방이 어디냐고. 그 방 달라고 했잖아. 아,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엄마한테 비싼 방이라도 대령해야 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구 돈으로 컸냐? 아, 엄마 돈으로 컸겠지. 엄마가 내 엄마니까.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 녀석이 나를 버려? 아, 요양원으로 모시고 왔잖아. 내가 뭐 어디 아프냐? 땡전 한 푼 없다고 요양원을 왜 오느냔 말이야. 아, 집도 없다며. 나한테 물려준 거 하나도 없다며. 그래, 하나도 없다. 아, 어차피 엄마 집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써? 그 돈으로 요양원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아, 그러니까 얼른 집문서나 줘. 달라고 몇 번을 말해. 나도 말했다. 내 휴대전화부터 내놔. 그걸 왜 니들이 가져가? 아, 엄마 그냥 얌전히 좀 있어. 돈도 없는 양반이. 여기 안 있으면 이제 갈 데도 없잖아. 왜 없어? 내 집이 있는데. 아, 엄마 집도 아니라며. 그게 왜 내 집이 아니야? 아, 그 집도 나 못 준다며. 안 줘! 뭐라고? 너 줄 건 하나도 없다고. 아,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땡전 한 푼 없다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에 바로 요양원을 보내? 그럼 엄마가 아들을 키우지 버려? 아니지.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지금 재산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네 것도 아닌데.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돈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지? 놈의 돈? 내가 뭐 너 부족하게 키웠니?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사랑만 듬뿍 주며 키웠는데 왜 자꾸 돈거려? 아,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지. 갑자기 땡전 한 푼 없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내가 엄마 친자식이 아니라니. 엄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나한테 섭섭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 전 재산 말아먹더니 정신까지 나간 거야? 너
내가 낳은 아들 아니야. 너 2살 때 네 아빠랑 재혼했어. 뭐? 너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어. 말도 안 돼. 내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네 아빠랑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처음 몇 년은 가끔 안부나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네 아빠가 사별을 한 거지. 짠해서 신경 쓰다가 결국 결혼하게 됐지. 네가 2살 때였으니까 너는 기억 못할 거야. 정말 아빠랑 재혼한 사이라고? 나는 초혼, 네 아빠는 재혼. 처음 듣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2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주버니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신랑은요? 네 남편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 나랑 네 시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자식. 그럼 그동안 왜 말 안 했는데? 뭐하러 말해? 너도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아니, 내 자식보다 더 내 자식처럼 키웠지. 저는 그 반대인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 어머니가 하도 형만 예뻐하니까 어머니 몰래 친자검사도 했었다고 했거든요. 친자검사를 했다고? 네. 어머니가 워낙 아주버니만 챙기시니까 남편은 자기가 주워온 아들인가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아들인가 했나 봐요. 제 말에 아주버니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엄마가 개 낳고 몸 푸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셨어요? 나한테 물으면 될걸. 뭐하러 친자검사까지. 엄마, 나랑도 해봐. 진짜 우리가 친자관계가 아닌지부터 검사해보자고. 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 넌 내 아들 아니야. 엄마! 우긴다고 친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니? 엄마,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냉정해? 나한테는 늘 우냐우냐 했잖아. 그래, 내 아들이 아니라서 더 우냐우냐 했다. 어린 게 엄마 잃고 세상에 홀로 남은 게 짠해서. 내 아들은 어차피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그냥 느낄 줄 알았어. 내 아들이 그렇게 섭섭해한 줄도 모르고. 그러셨군요. 그네는 내가 낳은 아들보다 더 아껴주려고 노력했어. 아무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귀할까 싶어서. 애초부터 무조건 형이 1등, 내 아들이 2등이라고 생각했어. 옷도 제 형만 사주고 저는 그 형이 물려준 옷 입고. 서러워하는 건 알았지만 똑같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첫째한테 더 관대하게 굴었어. 둘째는 뭐 하나 잘못하면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냈지만 큰애는 그렇게 혼낸 적도 없어. 왜요? 첫째 기죽을까 봐. 쟤는 내가 친엄마가 아니니까 자칫 기죽을까 봐 그랬지. 아주버니의 양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엄마, 거짓말이지.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복수하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내 아들은 꼭 날 닮았어. 속앓이하면서도 말하는 법이 없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얘가 섭섭해하는 줄도 몰랐어. 내 자식 아니라고 내가 널 차별할까 봐 그래서 더 너만 사주고 너만 위하고 그랬는데 너 줄 재산 없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더라? 내가 진짜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고? 너랑 나랑 닮은 데가 있어? 언제 사람들이 너랑 나랑 닮았다는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어? 없었지. 이제 알겠냐? 나도 저 세상 갈 때까지 입 꼭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나 버린 거다. 그러니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아주버니는 넋을 놓은 채 요양원을 떠났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남편 병원부터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못 깨어났어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 가 계세요.
제가 병원 가서 상황 보고 연락드릴게요. 나도 같이 가. 그리고 나 내 집 가 있으면 돼. 맞다. 어머니 댁은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그 집만 그대로 있을까 봐? 네? 아무튼 나는 내 집으로 가면 돼. 일단 둘째 있는 병원부터 가자. 우리 아들이 보고 싶구나. 네. 시어머니께서 속상하신 것 같아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섭섭했어? 우리 아들 말이야. 아, 남편도 몰랐으니까요. 자기가 어머니 친아들인지. 친자 검사를 했다니. 정말 그 정도였대? 어머니께서 차별하신 건데도 잘 모르시겠어요? 나는 언제나 처째를 섭섭하게 할까봐 그것만 신경 쓰느라 마음은 늘 내 아들한테 가 있으니까 행동이라도 처째한테 더 잘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왜 한 푼도 안 준다고 하셨어요? 애초부터 한 푼 없다고 한 건 아니고 둘째 사고 나고 불쑥 찾아와서는 재산을 정리해달라잖아. 아, 대체 뭐가 급해서 그랬대요? 나한테 그러더라. 둘째는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만약에 못 깨어났는데 나까지 저 세상 가거나 하면 결국 재산은 반반인데 그걸 다 네가 받는 거 아니냐고. 저요? 그러느니 어머니 아들한테 다 주는 게 낫지 않냐고 구슬리더라. 어머,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든지. 내가 재산을 주더라도 내 아들이 사랑한 내 며느리한테 주지 왜 걔들을 다 줘? 그래서 없다 그랬어. 뭐가 없냐고 그러기에 너 줄 재산 없다. 땡전 한 푼 없어 그랬더니 왜 없냐고 난리를 피우잖아. 그 모습을 보는데 뭐라고도 설명하기도 싫고 그냥 멋대로 생각하게 뒀지. 근데 바로 나를 끌고 가서는 요양원에 집어던지지 뭐니. 아주버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나도 놀랐다. 내가 낳진 않았어도 금이야 오기야 키운 큰아들이 나 재산 없다고 대뜸 버리는 거 보고 나도 놀랐어. 동생이 사경을 헤매는데 재산을 정리해달라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남의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나 싶고 말이야. 그러게요. 그건 좀 섭섭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참 미안하지 않니? 분명 친동생으로 알고 자랐을 텐데 꼭 남처럼 굴잖아. 이제 와보니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쟤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 어머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주버니한테 재산 다 주실 줄 알았어요. 걔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겠지.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왜 몰라. 나도 그제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겠더라. 내가 너무 첫째네만 위하니까 쟤들도 내 아들을 괄시하기 시작한 거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쉰 뒤 말씀하셨어요. 진즉에 티를 좀 내지. 한 번도 티를 안 내서 몰랐어. 알았으면 안 하셨을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했겠지. 내 아들한테 미움받고 싶은 엄마가 어딨어. 근데 왜 군말 없이 요양원으로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안 가셨으면 그만이었잖아요.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네? 어디까지 하나 보고 싶더라고. 내가 힘써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어디까지 배신하나. 어머니도 참, 나는 그래도 데리러 올 줄 알았지. 기다리셨어요? 내 발로 안 나가도 데리러 올 줄 알았지. 처음에는 홧김에 그랬어도 그래도
내가 저를 키워준 엄마인데 설마 끝까지 날 외면할까 싶어서. 그럼 아까 저 왔을 때 실망하셨겠네요. 실망을 왜 해? 보는 순간 알겠더라.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이구나. 내 자식이 고른 며느리가 날 데리러 왔구나. 그냥 나오시지. 너도 내 연락 다 모른 척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저 섭섭하게 하셨잖아요. 형님네 부부만 커플로 사주시고.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 갖고 싶었던 건 아닌데 형님 부부만 주시니까 섭섭해서 그랬던 거죠.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내 전화는 진동 아닌데?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알겠다고 하고는 끊으셨어요.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니, 휴대폰 있으셨어요? 응? 근데 왜 아까는 아주버니한테 휴대전화를 달라고. 그것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면서 휴대전화부터 뺐더라. 내가 진짜 기가 차서. 그거 뺏는다고 연락 못하는 시절도 아니잖아. 내가 내 아들 며느리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 번호도 외우세요? 외우지. 근데 왜 전화 안 하셨어요? 말했잖아. 기다렸다고. 첫째가 뒤늦게라도 엄마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섭섭해서 그랬어요. 하고 와주길 바랬어. 그럼 재산 주실 거예요? 걔 아빠가 남겨준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다야. 근데 뭐 그것도 나랑 같이 일군 재산이고 그 집이라도 주려면 줄 순 있겠지만 막말로 그것도 내 몫이 있는 거고. 어머니, 재산 앞에서는 꽤 야박하시네요. 그래 보이냐? 네, 내 재산은 줄 데가 따로 있다. 뭐 생각해 두신 게 있나 봐요? 있지. 내 재산은 내 거야. 그렇죠. 근데 너는 안 섭섭하냐? 뭐가요? 내 재산, 내가 알아서 쓴다는 거. 어머니가 형님네 다 주신다고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너도 나 때문에 정말 많이 섭섭했구나. 우리 신랑이 섭섭해하니까요. 막말로 어머니가 제 엄마도 아니고 제가 섭섭할 건 아닌데. 우리 신랑이 가슴 아파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 신랑 깨어나면 직접 해주세요. 아주버니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친아들인 자기보다 덜 아껴주는 티가 날까봐 그랬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이 착하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형한테 잘해라, 형 말 잘 들어라 그랬다고. 형이 하라는 건 다 했으니까. 형이 심부름 시켜도 다 하고 형이 좀 못되게 굴어도 이르는 법이 없고. 못되게 굴었다고요? 그네가 심보가 좀 그랬어. 그래서 난 그게 엄마랑 일찍 떨어져서 그걸 내심 알고 컸나 싶고 그래서 더 사랑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제가 내 아들한테도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도 모른 척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신랑이 눈칫밥을 먹고 컸죠. 아니 걔가 왜 눈칫밥을 먹어. 내가 저 낳아준 엄마고 아빠도 자기 아빠인데. 나는 걔 형한테는 진짜 엄마가 없으니까 걔는 하나가 없이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서 뭐가 모자랄까 봐. 그렇다고 내가 내 아들한테 말할 순 없잖아.
사실 네 형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또 형제간에 의만 상할까봐 그랬는데 의랄 게 애초에 없는 눈치던데요. 그러니까 말이다. 형이 그렇게 귀찮게 구는데 정이 들 리가 있나? 니들까지 결혼하고 네 형님이 너한테 하는 거 보고 나서야 후회했어. 내가 뭘 적당히를 못했구나 싶더라고. 내 아들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낳아준 엄마 품에서 못 큰 첫째가 짠해서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고 싶어서 그랬지.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키운 첫째 아들인데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들 하던데 속이 좀 아프긴 하다. 내 친아들도 제대로 못 위해주고 저만 위했는데 너도 봤지? 진짜 돈 없냐고 내 앞에서 눈 부라리는 거. 네. 감히 나한테 재산까지 원해? 어디서 재산 소리를 해? 내 돈 100억은 내 친정에서 준 거야. 어머니 진짜 100억 자산가세요? 너도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아니, 시집 와서 듣긴 했지만 도무지 믿겨야 말이죠. 어머니께서 비싼 커플옷도 형님네만 사주시고 하니까. 아유, 얘도 참. 그래, 아주 평생 우려먹어라. 내가 평생 빌게. 아니, 그냥 진짜 100억 자산가시구나 싶어서요. 내가 뭘 어째서 된 건 아니고 진정이 잘 살아서. 하지만 처대 아빠 돈은 한 푼도 없어. 어디까지나 내 유산 정리해서 받은 거라고. 그래서 안 주시려고 한 거예요? 쓸 데가 있으니까. 이참에 잘 됐다. 내 상속자 만나볼래? 네? 상속자가 따로 있어요? 사회에 기부하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아까운 재산을 왜 다 사회에 환원해? 전부는 좀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지 너한테는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택시가 우리 신랑이 있는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대로 내리시더라고요. 어머니, 상속자 보여주신다고. 그러면 경로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자. 네? 내 100억짜리 상속자 보러. 그 귀한 얼굴 좀 보자. 시어머니가 가신 곳은 우리 남편이 있는 병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셨어요. 요양원에 있는 내내 얼마나 보고 싶던지. 하루에도 수천 번은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네 곁에는 네 마누라가 있으니까 네 형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고 싶었어. 그래도 네 형이 날 데리러 와주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키워준 공이 겨우 이거더라. 내 아들 가슴 아프게 한 줄도 모르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는 네 엄마만 할게.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듣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벌떡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 내 100억짜리 상속자. 잘생겼지? 네? 어때? 네 취향이지? 너한테 딱이지?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친정에서 받은 내 100억인데 누굴 주겠어? 내 핏줄 줘야지. 그 돈을 다요? 다 줘도 아깝지 않지. 그래서 저한테 형님네 사주신 명품 커플옷은 별것도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니들 거는 100억인데. 정말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셨다고요? 아주버니가 돈 타령해서 마음 바뀌신 게 아니고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던 거야. 애초에 줄 생각도 없었는데 왜 마음대로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니? 솔직히 어머니 하시는 거 봐서는 그럴 것도 같았다니까요. 친자식보다 더 아껴가며 키우셨잖아요. 싹수가 없어. 네? 어릴 때부터 싹수가 없었어. 그런 거한테 돈 주면 그냥 밑으로 줄줄 샌다. 걔들 씀씀이 모르지? 내가 왜 명품 커플옷을 샀는데 걔들 돈은 니들 부부보다 한참 못 벌면서 명품만 써. 차도 빚내서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 그런데 니들은 안 그러잖아. 너희들 형편에 맞는 거 사서 쓰고 또 아낄 줄도 알고. 혹시 내가 다 네 형님네 줄까 봐 그랬던 거냐? 이제 다 아시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래, 다 알겠다. 첫째 적에 나한테까지 싹수 없게 구는 거 보니까 더 잘 알겠어.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걸. 둘이 똑같이 주려고 하면 당연히 내 아들한테 더 줄까 봐. 그래서 좀 더 챙긴다는 게 과해졌어.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이제 우리 남편 엄마 해주신다는 말씀? 이제 내 아들 엄마만 할 거야. 나, 네 시아버지한테도 할 말 있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랬거든. 애 20살 돼서 독립할 때까지만 엄마 노릇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소원이 없다고. 돌아가시면서요? 그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갔지. 가면서 그러더라고. 20살 될 때까지만, 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만 아들로 키워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다 먹이고 입혀서 키운 아들인데. 그래서 더 그렇게 됐을 거야. 걔 아빠 가고 나서는 걔는 혈혈단신, 이 세상에 혼자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엄마인 것처럼 알게 하려고. 우리 신랑만 차별하는 못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착한 분이셨네요. 착하긴 무슨. 내 아들 가슴에 상처 준 놈인데 못된 거지.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갔어요. 내 집으로 가도 된다니까. 아주버니한테 끌려 나오신 집이기도 하잖아요. 이 밤에 혼자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그래, 너는 참 처음 봤을 때부터 예뻤어. 제가 예뻤어요? 그럼 네 형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나더러 처음 한 질문이 뭐였는지 아니? 어머니, 정말 100억 있으세요? 어머, 정말요? 누가 알려줬겠어? 큰 녀석이 알려줬겠지. 근데 너는 전혀 몰랐던 거니? 우리 남편은 전혀 말 안 해줬어요.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이렇게 티가 난다, 내 아들인 게. 그러면 진즉에 좀 잘해주시던가요. 미안해. 이제 잘할게. 내가 정말 잘할게. 죄송해요. 우리 남편 상처받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아니야. 화 풀릴 때까지 퍼부어. 내가 다 듣고 100억도 너희 다 줄 거니까. 그리고 몇 주 뒤 거짓말처럼 남편이 눈을 떴어요. 저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놀라 눈치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들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알아보죠, 당연히. 근데 좀 놀랐어요. 와 계셔서. 왜? 내가 안 와 있을 줄 알았어?
내 아들이 아픈데 엄마가 어떻게 안 와? 늘 제 일보다는 형 일이 먼저셨잖아요. 그래서요. 너 이제 반말해. 네? 너도 네 형처럼 반말하라고? 절대 못하게 하셨잖아요. 형한테만 하게 하시고. 형한테만 하게 한 게 아니야. 네? 네 형한테도 존댓말을 가르쳤는데 그게 머리가 나쁜 건지 싹수가 없는 건지 말을 안 들었어.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네 형한테 존댓말을 얼마나 가르쳤는데 걔는 백날 말해도 돌아서면 있고 돌아서면 있고 내가 가르치다가 포기했어. 거짓말. 저한테는 끝까지 엄격하게 가르치셨으면서 네 아빠 눈치 보여서. 네? 네 아빠 눈치 보여서 그랬다고. 네 아빠가 눈치를 준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눈치가 보여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형은 네 아빠 아들이니까.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멍하니 되묻더라고요. 제가 아니고요? 아휴, 너도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네 마누라 말이 맞았네. 내가 하도 형만 예뻐하니까 친자검사까지 해봤다며? 들으셨어요? 이제야 들리더라. 결혼하고 나서 네가 네 마누라랑 같이 섭섭한 티 낼 때마다 마누라를 잘못 들였나. 대체 널 뭐라고 구워 삼길래 그러나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근데 그때 네 형네 부부한테만 명품 커플로 사줬을 때 네 마누라 얼굴이 정말 섭섭해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해봤지. 내가 뭘 그렇게 섭섭하게 했나 하고. 그러다 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러고 나서 네 형네 진짜 얼굴을 봤어. 형이 설마 재산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차피 어머니는 나만 사랑한다. 그러니 재산도 나한테 다 주실 거다. 그러니 기대하지 말아라. 네 형이 널 찾아가서 그런 소리 했다고? 네. 마치 저한테 주입이라도 하듯 그랬어요. 저 의식 없었다면서요. 그럼 또 이때다 하고 어머니 설득하러 갔겠죠. 도대체 얼마나 그 소리를 했길래 안 줘. 네? 아유, 안 준다고. 네 형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제가 아파서 마음이 바뀌신 거면 바뀐 게 아니고 애초부터 내 아들한테 줄 생각이었어. 예,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형이랑 저한테 주신다는 거잖아요. 형 몫이 있는 거니까. 아니, 내 아들한테만 준다고. 형 몫은 없어. 네? 한 달 뒤 남편은 꽤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어요. 그리고 바로 직행한 곳이 아주버니 댁이었죠. 남편을 본 아주버니와 형님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너, 왜, 왜요? 내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놀랐어요? 그런데 아주버니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퇴원 한 거냐? 언제 의식 찾았어? 나한테는 연락도 없었는데. 형이 한 번도 안 와본 거겠지? 아, 즉 그게 내가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들었어. 형이 내 친형이 아니라는 거. 순간 형님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서방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어머님이 그런 헛소리까지 하세요? 재산 다 잃고 정신까지 놓으셨대요? 여보, 그만해. 아, 그만하긴 뭘 그만해. 서방님, 정신이 완전히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내가 진자검사 해봤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길래
믿기지 않아서 친자검사 해보겠다고 했더니 하라고 하시더라고. 해봤는데 아니었어. 뭐? 엄마 재산 있는 것 같아. 뭐? 땡전 한 푼 없다고 하셨다며? 친자검사 한다고 머리카락이랑 손톱 같은 거 받으러 갔을 때 그러시더라. 돈 다 있다고. 근데 그 돈은 자기 아들한테 주실 거라고. 말도 안 돼. 아니, 당신이 친자가 왜 아니야? 아니, 행여 아니라고 해도 재산은 받을 수 있지. 당신 어머니 아들이잖아.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뭐? 친아들이 아니라서 더 다 받아줬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컸다고 후회하신대. 그래서 당신 요즘 기운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잖아. 여보, 정신 차려. 친아들 아닌 게 뭐? 무조건 받아야지. 무조건 받는 거야.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당신 엄마가 100억 자산가라고 해서 한 거라고. 뭐? 당신이 재산 못 받아오잖아? 그럼 난 이혼할 거야. 알겠어? 형님은 그 말을 하고는 횡하니 나가버렸고 아주버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아주버니께 따져 물었죠. 왜 그랬어? 왜 엄마한테 그랬어? 땡전 한 푼 없다고 했다고 요양원 보내는 게 말이 돼? 그냥 형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왜 엄마를 요양원에 가둬? 네 형수가 그렇게 해야 돈 나온다고 어디에 있을 거라고 해서. 형 진짜 돈에 미쳤어? 우리가 돈 궁하게 큰 것도 아니잖아. 뭐에 홀렸었나 봐. 잘못한 건 알아? 어떻게 몰라. 친아들도 아닌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 키워줬는데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럼 엄마한테 가서 빌어. 잘못했다고. 해봤어. 친자검사 결과 보고 찾아갔었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엄마가 그래도 돈은 안 줄 거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거 바라고 온 거 아니라고 해도 엄마가 마음이 다치셨더라고. 이제부터는 네 엄마만 하고 사시겠대. 그러니까 형이 더 빌어야지. 엄마 마음 돌려야지. 엄마, 이제는 나 안 보고 싶으시대. 그러니 내가 갈 데가 어딨어. 형, 내가 뭣도 모르고 까불었다. 엄마가 나만 예뻐하는 줄 알고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너한테도 못되게만 굴고 어릴 때부터. 못되게 군 건 알아? 알지. 네 용돈도 맨날 뺏고. 근데도 너 엄마한테 안 이르더라? 엄마가 속상할까 봐. 아주버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몇 달 뒤 남편이 자꾸 아주버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걔 산에 들어갔어? 아주버니께서요? 이혼했대. 산에 가서 조용히 산다고 하더라. 이혼당했겠지. 그 욕심 많은 마누라가 재산 한 푼 못 받는 걔를 가만두었을까?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아주버니를 못 봤어요. 그러다 시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겨우 연락이 다 보게 됐는데 산 사람이 다 됐더라고요. 수염이 덥수룩해서는 시어머니랑 우리 남편에게 용서를 비셨어요.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놈 형으로 받아줘서 고맙다. 남은 평생 엄마랑 너 그리고 재수 씨 생각하면서 속죄하면서 살게.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시어머니께서 물끄러미 아주버니를 보시더라고요. 이제 진심 같네. 도끼도 없고 원망도 없고.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못나게 커서 죄송해요.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네. 이제는 사람 굿이라며 살겠구나. 용서해 줄 테니까 편하게 살아라. 응?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에서야 아주버니를 용서해 주셨지만 아주버니는 끝내 우리 곁에 남진 않으셨어요. 우리 부부가 잡아도 봤는데 산 타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자유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상속해 주신 100억 자산도 감사히 귀하게 쓰면서요.